지금 그 시를 공자가 시삼백을 어떻게 교육을 쓰고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문제는 또 다른 게 있지만 일단 관저만 얘기하고 논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왈 관저는 이게 낙이 부름이 먼저입니다. 낙이 부름하고 에이불상하다. 관저라는 시는 작품은 어떤 것이냐? 낙이 부름하고 에이불상하다. 또 한 번 반복하지만 이 글은 음악에 대한 언급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태백편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사지지시에 관저지라니 양야고 영의제인저. 저는 지금 전통적인 주자의 해석을 보면은 악사 지가 시 처음 악관의 자리에 올라서 악관에 되었을 때 관저의 난이의 종장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관저의 마지막 악장을 연주한 것이 그 소리, 아름다운 소리가 귀에 가득하다. 이 주자는 양양어를 이제 미성으로 해석했어요. 아름답고 풍성한 소리로 해석을 했죠. 이 일반적으로 통용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청나라 고증학자 한대에도 해석을 좀 다르게 한 사람도 있었고, 청나라 때 고증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시와 난이라는 용어가 음악 용어이기 때문에 악사지가 연주를 뮤지션 연주가가 연주를 굉장히 훌륭해서 악사지가 연주를 시작하면서부터 관저의 마지막 장을 연주할 때까지 그 소리가 귀에 가득하다. 그래서 이 양양어는 귀에 가득한 그 소리의 어떤 뭐랄까 느낌을 얘기했죠. 이건 주자가 미성이라고 소리를 표현한 건 약간 비슷하면서 약간 다르긴 한데 귀에 가득 찬 모양을 이제 수식하는 말을 썼고 이 주자는 그 소리를 나타낸 말로 봤죠. 아름답고 풍성하다. 멋진 말이긴 하는데 이게 참 그쵸? 아름답고 풍성한 소리다. 가냘프거나 귀에 거슬리는 소리이거나 너무 고음이거나 이렇진 않았을 거예요. 이 어떻게 주자로 해석하던 청나라 고증학자로 해석을 하던 이게 음악 소리인 것만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관저의 소리가 양영어 영의제인저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보면 이 관저 낙이부름 에이불상도 공자가 평가한 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음악 비평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후대에 이것이 문학 비평으로 이제 확대 해석이 되죠. 우리는 그러면은 왜 음악 비평을 문학 비평으로 확대 해석하냐, 네 맘대로 해석하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 그쵸? 이것도 해명을 해야 되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음악과 시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적으로 시는 음악입니다. 노래였어요, 노래. 지금은 노래의 성격이 많이 탈각됐지만, 그래도 좋은 시남은 음악으로 작곡을 여전히 많이 하잖아요. 그쵸? 현대에 와서도 근대의 시인들, 서구의 시인은 시는 음악을 지향한다라는 말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시는 기본적으로 이제 음악입니다. 그리고 좋은 시는 그 리듬감이 시를 소리내서 읽어보면 살아있죠. 일부러 깨는 시도 있지만, 근데 이 시와 음악과의 관계, 그리고 이제 결국 시는 옛날에는 그냥 문학이었죠. 문학사를 보면 늘 시가 먼저 나옵니다. 시가 나오고 그다음 뒤늦게 와서 산문이 나오기 시작하죠. 이 음악 정신이 이 문학 정신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낙이부름 에이불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재밌는 말이죠. 즐거운데 음하지 않고 슬픈데 상처를 입지 않는다.
워낙 유명한 말인데, 이것은 이제 애와락이라고 희노애락으로 대표되는 인간의 감정을 얘기하죠. 인간의 감정이 이것뿐만 아니에요, 사실. 무수한 감정의 결이 있고 그 감정의 결을 잘 나타낼 때 뛰어난 문학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예컨대 공포감, 공포소설이라고 얘기하는 호러, 공포소설, 공포감을 아주 극대화시키는 소설이 있죠. 그런 것들, 공포도 인간의 감정 중에 하나죠. 두려움, 공포, 뭐 슬픔. 근데 여기서 이제 애와락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인간 감정의 두 그 극단, 극치, 그거를 얘기함으로써 대표적으로 인간의 모든 감정을 드러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감정이 있을 때 좋은 감정이 이제 위로 상승해서 너무 오버하면 안 되죠. 또 슬픈 감정은 이게 우울하고 처지는데 몸에 상처를, 몸이 축날 정도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인간을 모든 감정을 다루는 문학, 그리고 그거를 제일 잘 다루는 게 사실은 음악이죠. 음악을 듣고서 그 느낌을 얘기를 한 거죠. 관저는 아마 민간 노래였지만 워낙 이게 좋은 가사도 그렇고 음악이어서 아마 귀족들 연회에서 많이 쓰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그 음악을 듣고서 이게 평을 이렇게 한 거죠. 낙이부름 에이불상. 공자는 제가 이제 논어할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머니가 이제 안징자가 이제 무인이었기 때문에 무속 행동을 할 때는 음악을 연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렸을 때 음악을 계속 들어서 이 숙련된 연주를 듣고 귀가 트인 데다가 이제 나이가 먹고 음악의 수준이 계속 높아져서 제 나라에 가서는 소라는 음악을 듣고 3개월 동안 고기 맛을 몰랐다고 그랬는데 상당히 수준 높은 경지에까지 올라간 거예요, 음악이. 그러니까 이 관저라는 음악을 들었을 때 A부름, 낙이부름, A불상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면 그 음악에 대한 어떤 그거를 직관적으로 딱 얘기를 한 거죠. 잘 표현을 한 거죠. 혹시 이제 이건 편견이 아니고 클래식한 음악은 대중음악은 호소력이 직접적이라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이제 한 100번 들으면 이제 질리죠. 근데 이제 클래식에 익숙한 분들은 굉장히 이제 예리해서 음악을 들으면 딱 얘기를 하죠. 굉장히 로맨틱하게 연주를 하네. 굉장히 지적으로 해석을 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평을 하는 거는 많이 듣고 단련이 됐기 때문에 연주자의 연주를 딱 들으면 이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공자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귀명창이라서 이걸 듣고 이렇게 평가를 한 거죠. 나중에 낙이부름 A불상이라고 하는 것은 중용의 미학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건 이제 중용에는 중화라고 얘기를 했고 나중에 이제 온유돈후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극단적인 감정을 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슬퍼하는데 극단까지 나아가서 자살한다거나 기뻐한다고 기분 좋다고 옷 다 벗고 막 방방 뛰는 이런 건 아니에요. 온유돈유, 부드럽고 웃어도 하하하 이렇게 웃고 막 배꼽 잡고 굴르면 안 되는 거죠. 항상 그 슬픔과 감정이 극단으로 치달리기 쉬운데도 그 중도를 지킬 줄 아는 걸 온유돈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잘못 읽으면 밋밋한 글이 되기 쉽상해요. 중용이라는 게. 근데 이게 사실 또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게 음악을 들어보신 분들은 결국 이제 고음, 중음, 저음이 있는데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중음에 강하거든요. 저음이나 공음은 가끔 양념 탁 쳐서 이 맛을 내는 거지 중음이 안정돼야 우리는 노래를 잘한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 온유도는 그 부분을 지적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낙이부름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한번 진행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 낙이부름에 낙이 먼저 언급이 됐죠. 그래서 이제 왜 애와 락에서 그 악을 먼저 얘기를 했느냐 이거에서 얘기도 많습니다만 논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요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과 이 불상과 불음, 이거에 대한 해석이 좀 문제인데, 주자는 그 음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낙지과의 실기정, 정자라 썼죠. 과해서 그 즐거움이 과해서, 과자 오바해서 그 실기정, 바를 정자 발음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해석을 했죠. 상도 마찬가지로 애지과, 애과 과에서 실해어 화, 정과 화의 해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주자는 음자를 정도를 넘어서다, 오바하다, 지나치다, 이쪽으로 해석을 했어요. 사실 음자는 이 삼수변이 보이듯이 비가 너무 많이 와갖고 물에 잠긴 형태를 나타내는 거죠. 정도가 지나친 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악불지음, 악이 불지음, 악이 음란한 상태까지는 도달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상도 부지상, 상도 상한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은 거죠. 그래서 불실기절, 절도, 절제, 절도를 잃지 않은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게 주자 해석이 설득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애락이라고 하는 것은 성정, 인간의 성정의 극치이기라서 능의 능락, 사람은 슬퍼할 수도 있고 즐거워할 수도 있지만 불실기절, 절자, 절도를 잃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 그러므로 시의 가르침은 이거보다 더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음을 오버하다, 정도를 넘어서다. 상자도 그거랑 해서 대꾸를 본 거죠. 근데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 이건. 그러니까 시 관저편을 보면 요조숙녀, 군자, 호자, 요조숙녀란 말이 나오잖아요. 요조숙녀란 말을 개념화시키면 정숙한 여자란 말이에요. 그쵸? 정숙한 여자. 요즘 정숙하다는 말 잘 안 쓰나? 잘 안 쓰죠. 옛날에 여자 이름에 정숙이라는 여자 이름도 참 많았어요. 지금은 많이 안 쓰는 말이죠. 정숙한 여자. 그러니까 관저의 시의 테마는 정숙한 여자를 얻는 게 중요하지, 정욕의 느낌, 정욕, 인간의 정욕의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연사라는 말이 있어요. 연사, 이 잔치를, 사적인 잔치를 벌이면서 같이 놀아야겠다는 생각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 음자는 이때 음란하라는 성적인 의미가 강하다는 거예요. 즐거워하긴 하지만 성적인 의미까지는 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도 해석이 많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즐거움이라는 것은 숙녀를 짝으로 얻는 데 달려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색에 관심을 두고 있는 거 아니냐고 의심을 받기 쉽단 말이에요. 색욕에 의심을 두기 싶은데 그게 아니라 소락자, 정말 즐거워하는 것은 숙녀의 덕, 색이 아니라 덕이다 보는 거죠. 덕이 아니다. 그러므로 유락이, 즐거움은 있고 음란함은 없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참 재밌는 해석이죠. 이것도 역시 음란하다는 뜻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상도 요조숙녀를 얻고 싶어서 참 애달파하는 마음이 있지만, 결국 그거는 현명한 사람, 재주 있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거기 때문에 무상선지심, 상선지심이 없다. 선을 현지를 생각하기 때문에 선의 무상선지심, 선을 해치는 마음이 없다. 그러므로 A불상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은 하나는 오버한다, 지나치다는 뜻이 있고,
하나는 음란하다 이 뜻으로 보고 있는 거죠. 어쨌든 남자가 여자를 얻는다고 하면 이 색정이라는 것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석한 거죠. 해석이 조금 덜 재미있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이게 몇 가지 말을 썼죠. 기정, 선, 화, 정숙, 절도. 이 단어는 결국 뭐예요? 다 윤리적인 단어들이에요. 윤리적인 단어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윤리적인 언어로 일관되게 낙이불음 A불상을 해석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적어도 문헌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죠. 그걸 공자의 말을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이건 공자의 진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후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건 공자의 단어를 그렇게 해석하면서 그걸 끊임없이 흡수해서 후대에 연결시켰다는 거죠. 청나라까지 이런 단어가 나오는 걸 보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리적 언어를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인간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음악을 노래죠. 노래, 관적, 음악을 들으면 노래를 들으면 feel을 받는 거죠. 느끼고 마음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악자, 즐거운 사람은 음악을 들으면 이 feel 받아갖고 음란한 쪽으로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오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슬픈 사람은 그 어떤 음악을 들었을 때 거기에 음악에 feel 받아서 너무 슬픈 데까지 처진 데다 더 처질 수 있어요. 음악이 그거를 자극을 하니까. 근데 관저의 음악 소리는 화이평이 나왔죠. 이 조화롭고 평화로워서 낙자, 즐거워하는 사람은 이 관저의 음악 소리를 들으면 그 즐거움을 즐거움으로써 누릴 수 있고 그래서 음란함에까지는 도달하지 않는 거죠. 또 슬퍼하는 사람은 그 음악 소리를 듣고 그 슬픔을 슬픔으로서만 받아들이지 자기를 상처인 데까지 나아가지 않는 거죠. 이래서 관절한 음악이 아름답다고 얘기를 하는 게 되는 겁니다. 상당히 훌륭한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건 바꿔 말하면 이 관절한 시에서는 여자를 짝을 못 얻으니까 밤새 잠 못 자고 전전반측 하잖아요. 그 근심이 깊죠. 밤새 잠 못 근심이 깊긴 하지만 불, 에어, 화 마음속에 있는 그 평화로운 화한 조화로운 기운을 해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또 나중에 얻었을 때 종골악자잖아요. 종을 치면서 그 여자 얻은 걸 즐거워하지만 그 즐거움이 그냥 크긴 하지만 올바름을 잃지는 않죠. 때문에 공자가 이 관저의 음악을 이렇게 칭찬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은 공부한 사람은 관저의 그 가사를 충분히 맛보고 또 그 음악 소리가 어떤 것인지를 깊이 생각을 하면 그 성정이 얼마나 올바르게 돼 있는 건지를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상당히 괜찮은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악기에 보면 악기라는 얘기에 이제 표명인 얘기 악기에 보면 소리라고 하는 것은 이 인심에서 생겨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음에서 생겨난다. 그러니까 음악의 근본은 인간의 마음이 외물에 접촉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서 음악이 생겨난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인심이 있고 외물과 접촉하면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 반응을 음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는 악기의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을 들으면서
이 공자가 A불상, 낙이 부름 A불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인심, 인간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이미 전제하고 있고 외물과의 관계를 상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해석이 가능하고 이런 해석을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소리는 인심을 반영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음악에 대한 얘기이지만 문학 비평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거죠. 인심과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리를 좀 하자면 윤리적 관점이 도덕적 부속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혼란이 커요. 워낙 이제 우리가 도덕 교육을 협소하고 천박하게 받았기 때문에 도덕 얘기만 하면 사람들이 이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데 윤리적 관점은 도덕적 부속이 아니라는 것. 그걸 한번 말씀드리고 미와 선의 문제, 뷰티와 트루스의 문제가 여기에는 개념화시키면 잠재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모시서에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는 그 부분을 읽고서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